자,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주기함수죠. 주기함수.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주기함수라고 나와 있는 거 별표 하나 치시고, 삼각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하죠.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p는 fx와 같다라는 만족시키는 상수 p가 존재할 때, 자, 존재할 때 우리는 얘를 주기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잘 봐. 기본적인 주기함수의 식을 의미를 살펴보면 주기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규칙성, 두 번째가 반복성이에요.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오케이?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삼각함수에서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 전부 뭘 갖고 있냐면 규칙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규칙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f x 플러스 2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얘가 뭐다? 주기가 2인 주기 함수다라고 해석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만 잘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 요거를 좀 간혹가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하나 필기를 해보면 fx랑 만약에 f2-x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자,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주기함수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틀려요. 얘는. 자, 얘는 주기함수가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라 뭐냐면 지금 x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었잖아요. 자, x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x는 1이라는 선에 대한 대칭함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대칭이냐면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그래서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친구도 있는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이거 수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투에서도 나오고 뭐 미적분 배울 때도 나오고 다 하는 거니까 꼭 잘 기억을 하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x는 1 대칭이라는 거라고 나와 있는 것들, 요거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공부할 건데 그래프를 분석하는 어떤 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정도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성이에요. 주기.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삼각함수라는 그래프는 주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최대, 최소입니다. 자, 삼각함수가 갖는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요 최대 최소는 결국 뭐랑 연결이 되냐면 치역, 즉 함수값에 대한 개념과 연결이 될 거예요. 함수값의 범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자, 대칭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그냥 정리를 해보면 y축 대칭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원점 대칭이라는 함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삼각함수가 세 가지죠.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y축 대칭에 해당되는 게 뭐냐? y축 대칭에 해당되는 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y축 대칭, 즉 우함수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 있죠. 자,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기함수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과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함수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도구 자체는 주기성,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대칭성,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고 요 세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 그래프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인부터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사인 함수라는 그래프가 이제 뭐가 되냐면, 사인 함수라는 그래프가,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라고 나와 있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여기 보시면은 치역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요 치역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1까지다 라는 얘기를 보면, 얘는 최소값 자체가 얼마냐면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요 함수가 갖는 가장 큰 값,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1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고,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기함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각함수가 기함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주기가 몇 파이? 2파입니다. 주기가 2파이. 되니? 그럼 주기가 2파이인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배운 단위원이라는 거 있죠? 단위원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단위원이라는 것은, 잘 봐. 한 바퀴를 돌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특징이 있죠. 원이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돌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 바퀴에 해당되는 각이 바로 몇 파이가 되냐면 360도니까 즉 2파이라는 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2파이마다 동일한 값이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인 함수 그래프의 주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2파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되나요?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필기를 여기다가 해볼게요. 쌤이. 노트에다가. 자, 요거는 더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백에다가 필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라는 그래프의 기본적인 특징을 봤을 때,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삼각함수의 뭐 일반형이다. 뭐 이름을 붙이는데, 일반형이라는 말은 몰라도 돼요.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될 함수야. 앞으로 이제 수능이 됐든 뭐 3학년 내신이 됐든 뭐 이런 거를 준비해 가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주로 이런 함수를 많이 볼 거예요. 잘 봐. y는 a 곱하기 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아이고 하나 빠졌네. sin 괄호하고 x 그 다음에 빼기 b 정도라고 할까요? 빼기 b라고 하고 플러스 c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꼴. 자,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은 훨씬 더 문제 풀면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기본형보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잠깐만. 잘못 썼다. 미안해. 좀 지울게. 다시 쓰자. bx 플러스 빼기 c 더하기 d라고 쓰자. 이렇게. 미안해요.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꼴을 많이 보게 될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삼각함수에서 그래프를 출제하는 테마, 요 세 개. 첫 번째, 주기성. 두 번째, 최대 최소. 세 번째, 대칭성. 자, 요 세 개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요 세 개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 잘 봐. 첫 번째, 주기라는 거 있죠? 주기. 자, 주기라는 것은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죠. 원래 사인 함수가 주기가 2파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b라는 숫자가 곱해져요. x라는 거 앞에. 그래서 요 b라는 게 곱해지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자? b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곱해주면 새로운 주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주기를 변화시키는 요소를 분석을 하면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x의 개수를 보면 돼요. x의 개수가 주기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요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절대값이 붙을 때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혹은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 혹은 탄젠트 함수 그래프에 절대값이 붙는 경우에 주기가 좀 달라집니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 번째는 x의 계수, 두 번째는 절대값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였어요? 최대, 최소, 즉 치역이죠. 자, 그러면 원래 그냥 y는 만약에 그냥 sin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 sin x의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y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진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일반형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얘는 지금 모양 자체가 y는 a하고 그 다음에 sin 그 다음에 bx 빼기 c 더하기 d라는 요런 형태가 나올 텐데 얘의 치역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누구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요거 있죠? a라는 거, 즉 sin 앞에 붙은 계수와 그 다음에 요 뒤에 써진 d라는 거 y축 평행이동을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얘의 치역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에다가 d만큼을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에다가 d만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즉 치역이라는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사인 앞에 붙는 계수 몇 배, 뭐 실수배라고도 하죠 보통. 요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플러스 d라고 써지는데 요 플러스 d가 뭐냐면 y축 평행 이동에 해당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상황에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a라는 것 앞에 양수가 곱해지냐 음수가 곱해지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경향은 있긴 한데 대칭성 자체가 깨지지는 않아요. 뭐 절대값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래서 대칭성은 그때그때 문제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기와 치역이 변화한다라는 거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세 번째가 x축 평행이동이죠. 그래프가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x축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 쌤이 형광펜으로 칠한 요 부분. 즉 x 대신에 어떤 값이 들어갔냐면 bx-c다라는 값이 들어갔죠. 그죠? 따라서 얘는 원래 x라는 것이 평행이동이 되면 얼마만큼 될 거냐면 얘는 b분의 c만큼 뭐가 된 거야?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잡혀야, 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잡혀야 삼각함수 그래프가 주어졌던 아니면 식이 주어졌던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추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배웠던 거를 지금 정리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럼 가볼까요?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시고. 자, 그럼 하나 연습 삼아 해볼까요? 하나 연습 삼아서. 자, 예를 들어서 y는 2 코사인 사인이라고 해보자. 2 사인 2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다. 뭐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해보면 얘의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 얘의 주기는 원래 2파인데 x 앞에 2분의 1이 2가 곱해졌으니까 요거의 역수만큼만 곱해준 게 주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주기는 파이로 줄어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치역 공부해 보시면, 자, 치역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지금 원래 값 자체는 요거 봐야죠. 2배 플러스 1배.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원래 치역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말이야. 그럼 그거 2배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요. y 값이 얼마까지 갈 거냐면, 3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x축으로는 어떻게 이동했나 살펴보면 x축으로는
지금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2x-1이 들어가 있지? 그럼 이런 뜻이야. 2x-1이라는 뜻은 원래 2로 묶어보면 x-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은 x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냐면 x-2분의 1 꼴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x축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2분의 1만큼 뭐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평행 이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해서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유형 1번입니다. 유형 1번 보시게 되면은요, 시작할게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각각 구하셔라 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거 한 방에 그릴게, 쌤이. 알겠니? 쌤이 한 방에 그릴게. 여기 봐잉. 난 이거 한 방에 그릴 거야. 두 개를 합쳐서 그려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 원점이라고 잡고요. 여기 y축이고요. 여기 x축이고요. 자, 그냥 어느 정도까지 그려보냐면 파이, 2파이까지만 그려볼게요. 2파이까지. 그럼 여기 파이라고 잡고 여기 2파이, 아이고 너무 멀리 갔나? 여기 2파이 정도라고 잡아볼게. 자, 그 다음에 요쯤을 1이라고 잡고요. 요쯤을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칸.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놓고,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기본적인 사인 함수 그래프 개형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자, 첫 번째 함수부터 그려볼게요. 2sin x부터. 그럼 2sin x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자, 세 가지 바로 찾아볼게요. 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x 앞에 곱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값도 없고, 따라서 그냥 주기는 2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보시게 되면 최대값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얘는 요 앞에 2라는 게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딱 2배 하면 되니까 2가 될 거고, 최소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정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 자, 2분의 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절반 띠디디디디디디딕 가서 마이너스 2일 때 띠디디디딕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뭐 그럼 음수 쪽도 반대쪽도 그려지겠죠? 음수 쪽은 안 그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거. 자, 동일한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지. 그러면 주기함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요 2파이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질 거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이제 이번에는 하늘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함수는 sin 2x예요. 그럼 요 sin 2x라는 함수는 주기 살펴보시면 주기는 파이겠죠? 절반이 나눠지니까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오히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1이 될 거고, 원래 함수랑 똑같고,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더 자주 반복이 된다, 요 정도의 느낌을 가지면 되거든. 자, 더 자주 반복이 될 테니까 최대 최소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원래 뭐냐면 2분의 파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고, 왜냐하면 요 파이까지 해서 하나의 텀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하늘색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똑같이 가서 이쯤에 가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쯤에서도 내려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 금방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죠? 정리하시고요. 자, 1-1번은 한번 해보세요. 1-1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2번 가볼 텐데요. 유형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요런 거 이제 모의고사 3점짜리나 뭐 기본적인 뭐 내신 문제나 쉽게 나올 때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뭐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유형 2번에 보시면은 y는 a sin b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그랬을 때 다음 물음을 답해라. 뭐 그래프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바로 풀면 최대는 얼마겠어요? 3이겠죠? 눈에 보이는 거? 최소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치?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주기 봐봐. 주기는 모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그려지는 게 한 텀이죠? 지금 주황색으로 칠한 게. 따라서 한 텀이 얼마만큼 그려지는 거야? 4파이만큼이 그려지니까 주기 자체는 얼마가 돼요? 4파이다 라고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요,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갑니다. 원래 함수랑 비교해보면, 원래 sin x라는 함수랑 비교해보면 요걸 기준으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y는 a 곱하기 sin bx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바로 갈게요. a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줘요?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 그럼 최대 최소가 지금 3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a 값 자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a는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게 3배로 늘어난 거니까 3배 했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다음에 b라는 것은 얼마가 될 거냐면 4파이예요. 4파이. 그럼 4파이 같은 경우는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지금 2배로 늘어났죠. 그럼 주기가 2배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b에다가 얼마만큼을 곱했다? 얘의 역수인 2분의 1만큼을 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b 값에 들어가는 건 2분의 1이다. 바로 이렇게 체크해 버리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a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a라는 것은 최대 최소가 a라는 것에 뭐가 된다? b에 관계한다. 즉 a가 늘어날수록 a에다 3배를 하면 최대 최소도 3배, a에다 2분의 1배를 하면 최대 최소도 2분의 1배, 이런 식의 관계.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주기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곱해진 b라는 숫자 있죠? x에 곱해지는 숫자에 뭐가 된다? 반비례를 할 겁니다. 자, 반비례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2배를 하면은 주기는 얼마로 줄어든다? 2분의 1로 줄어든다. 반대로 2분의 1배를 하면 주기는 어떻게 된다? 2배로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2-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2-1번의 답은 얼마 나오면 되냐면 1 나오면 돼요. 1. 알겠지? 2-1번의 답은 1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 함수도 앞에서 설명한 성질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주기성, 대칭성,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요거 설명하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은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사인과 동일합니다. 자, 근데 2번을 보시게 되면 얘는 x축 대칭이 아니라, 원점 대칭이 아니라 무슨 대칭? y축 대칭이라는 함수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함수? 우함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함수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뭐가 돼요?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요거 별표 참고에 나와 있는 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볼게요. 코사인 함수는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는 밑줄 사인 x의 그래프를 보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과 같다라는 거.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잘 봐. 쌤이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나? 그려볼까? 안 되네? 에이. 삭제. 직각삼각형이 안 돼. 자, 그냥 그릴게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 90도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내가 C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A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B라고 놓을게. 자, 그런 다음에 요 각을요 세타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요 각 같은 경우가 뭐가 되냐면, 요 각은 90도에서
세타를 뺀 거죠. 즉 뭐라고 표현 가능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갑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정의에 의하면 빗변분의 뭐야? 밑변이 돼서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되니? 자, 근데 잘 봐. 사인 갑니다. 뭐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떤 각이냐면 요각이란 말이야. 요각. 그럼 요각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C분의 얘도 똑같이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코사인 세타랑 같다. 요거. 아, 그러면 90도에서 세타만큼을 뺀 것이 뭐와 같다? 코사인으로 바꿨을 때 세타 값과 같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잘 나와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코사인 30도 있죠? 코사인 30도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뭐랑 똑같은 거야? 사인 60도랑 같다. 요 특수각 관계 보시면 이 60도라는 게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90도에서 몇 도 빼준 거랑 똑같다? 30도 빼준 거랑 똑같다.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잘 봐잉. 그럼 이런 논리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코사인 x라는 그래프는 사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는 변환 공식까지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사인 x 있죠. 자, 사인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사인 뭐가 되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써진다는 뜻이야. 되니? 그럼 이렇게 써진다는 뜻이 되는데, 요 사인 2분의 파이라는 것은요, 요 2분의 파이 더하기 x잖아요. 그럼 2분의 파이가 홀수계, 즉 하나만 곱해져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예각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대로 요쪽으로 뽑아내면 얘가 x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부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호 같은 경우는 지금 90도에다가 x만큼을 더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사분면에 해당되는 각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부호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잘 봐. sin 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킨 함수가 실제 식으로 쓰면 요 정도가 써지는데, 요 정도의 함수가 뭐랑 똑같냐면 코사인 x라는 함수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코사인 x라는 것의 그래프는 원래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킨 것과 같다?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자, 그럼 요거를 내가 그래프에다가 그려볼게. 한번 표현해 볼게. 마지막으로 잘 봐.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러면 원래 사인 2분의 파이라는 것이 얼마가 될 거냐? 1이라는 값을 가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라는 것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사인 2분의 3파이라는 것은 뭘 가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지겠죠. 그 다음에 사인 2파이는 다시 뭘 가져? 0이라는 값을 가진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다. 이게 뭐야? y는 sin x라는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y는 sin 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요만큼 이동을 시키면, 요 하늘색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을 시키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빨간색 함수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에 그대로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케이, 정리 잘 해보시고요. 요거 되게 많이 쓰여요, 문제 풀 때. 알겠죠?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유형 3번은 한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4번 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얘도 별표 하나 치고, 코사인 함수의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코사인 함수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은 지금 a 코사인 bx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그냥 구해보시면 똑같네요. 최대값 얼마? 3.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주기 따져볼게요. 주기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하나의 텀이 이만큼까지 가니까 4파이까지가 딱 요만큼이 나오네. 그럼 아까 유형 2번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네. 즉 원래 함수가 y는 사인이 아니라 얘는 코사인이죠. 코사인 함수인데 요거랑 비교해 보면 얘는 y는 a 곱하기 코사인 bx를 했어요. 그랬더니 a라는 값을 몇 배? 3배 한 거겠죠?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몇 배? 2분의 1배 한 거랑 같겠죠. 그래야지만 최대 최소가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3이라는 숫자를 곱해야지만 3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b라는 숫자는 주기의 반비례를 하니까요. 이 주기의 반비례한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4-1번 한번 해보시고요. 자, 4-1번 답만 적어드리고 넘어갈게요. 4-1번의 답은 A는 2, B는 3분의 1, 그 다음에 C는 4에 해당되는 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됐죠? 자,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탄젠트 함수인데요. 탄젠트 함수는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은 중요도는 떨어져요. 알고는 있어야죠,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은 떨어집니다.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엔. 자, 근데 탄젠트 함수는 뭐 나머지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1번에다가. 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어요. 알겠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정의역은요, 요렇게 나와 있고 얘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러분들은 어디다가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냐면 요렇게 2분의 파이라는 게 더해졌을 때, 요 2분의 파이만큼이 더해졌을 때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는 거고, 치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약간 정의역에서 차이가 있거든. 자, 그럼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를 하면 탄젠트는요 90도를 생각해 볼게. 자, 그럼 탄젠트 90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단위원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단위원을 하나 그릴게. 조그맣게. 하도 온라인 하니까 손이 빨라졌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요. 갑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90도잖아요. 90도. 그럼 90도에 해당되는 점이 어디냐? 이거야, 이거. 이거 P거든? 이렇게 놓고. 그럼 얘가 P가 있고요. 얘는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반지름 1 정도로 잡아볼까요? 0,1이에요. 0,1. 여기 1이고. 그럼 동경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동경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삼각함수에서. 되니? 근데 탄젠트라는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탄젠트라는 함수의 정의, 탄젠트 세타라는 함수는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냐? x좌표분의 y좌표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요 세타에 해당되는 동경이 5p라면, 선분 5p라면 요 x분의 1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0분의 1. 되나요? 그럼 0분의 1이라는 값은 정확하게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수투 과정에서 보시면 분모 자리에 0이었으니까 얼로 간다?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정도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한없이 작아지고 위에 숫자가 있을 때는 발산하죠.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 요 수투에서 배우는 거고. 자, 그럼 잘 봐. 그렇기 때문에 아이씨, 왜 축소가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90도라는 값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탄젠트 90도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값에서는 여기 그래프 보시면
2분의 파이로 가는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5파이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분의 파이의 형태가 더해질 때는 정의되지 않아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냐? 이렇게 점선 나와 있죠? 요 점선. 요 점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근선. 되니? 그래서 탄젠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특징은 나머지 뭐 주기라든지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동일하게 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가 생긴다. 구간이 생긴다. 구간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점이 생긴다. 지점이. 그래서 어떤 게 발생하냐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발생한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점근선이라는 게 발생한다. 오케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점근선이라는 것은 우리 뭐 지수함수에서도 배웠고 앞에서 고1 때도 많이 배웠죠.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그래서 나중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젠트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건 1번과 요 4번에 대한 내용. 점근선은 뭐다? 점근선은 이렇게 2분의 파이 꼴이 뒤에 들어간다라는 거. 정수 더하기 2분의 파이 꼴.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인 함수에서 다 점근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2분의 5파이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2분의 5파이라는 것은 2파이에다가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을 더한 거기 때문에 요렇게 2분의 파이 꼴이 더해질 때는 탄젠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갖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그래프들은 5번이나 6번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요거 한번 쭉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4번에 보면 요거 나와 있죠. 요거 별표 5개. 올해부터 이제 삼각함수가 처음으로 다시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해가지고 수학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수능이나 올해 이제 고3 친구들이 봤던 올해 고3이랑 이제 재수생 친구들이 봤던 모의고사를 첫 개정교육과정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면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 종류야.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 관련한 거, 그래프 관련해서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삼각 방부등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뒤쪽에서 배우는 사인 코사인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빈 부분을 자주 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수원도 봐야 되고 수투도 봐야 되고 이제 확통도 봐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오케이. 우리 내신 공부할 때처럼 뭐 한 과정만 디립다 파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면서 가야 되니까. 자, 정리를 빠르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우세요. 근데 어디까지 외우는 걸 추천하냐? 3번까지. 3번까지만 외워. 얘는 너무 쉽죠.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1번은 그냥 간단히 외부해보면 1번은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2파이마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뭐 굳이 그걸 계산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잘 봐. 예를 들어서 코사인 2분의 5파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이거 봤을 때 니네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코사인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고 따라서 2파이라는 것은 주기에 해당되니까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랑 똑같다. 코사인 2분의 파이와 같다.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1번 공식은. 뭐 어렵지도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2번과 3번입니다. 요거. 2번과 3번은 왜 외우라고 하냐면 이걸 외워두면은 시간이 단축돼요. 자, 시간이 단축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밑줄 치지 말고 내가 형광펜 치는 것만 딱딱딱 포인트 잡아놔. 자, 마이너스 x, 흔히 말하는 음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음각 공식에서의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 가운데 거예요. 코사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3번에 보시면은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은 사인 파이 플러스 x 있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x 있고 탄젠트 파이 플러스 x 있는데 여기다가만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파이 마이너스 x라고 있고 나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다. 그럼 어디다 밑줄 치냐? 여기다가만 밑줄 치세요. 요렇게 세 개. 자,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 세 개의 공통점은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x를 대입하죠? 그럼 나머지 숫자들 보면 사인 마이너스 x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x고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뭐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붙는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라고. 알겠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보면 파이 플러스 x의 형태로 내가 만약에 각을 바꿨다. 그러면 부호가 안 바뀌는 애들은 뭐야? 탄젠트만 있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마이너스로 붙여줘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x라는 것도 보면 파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대로 사인 x로 바뀌는 값은 뭐밖에 없다? 사인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뭐가 붙는다? 앞에 마이너스라는 값이 붙는다. 그래서 쌤이 지금 형광펜 친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외우시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4번은 왜 안 하냐면 옆에 보시면 개념 플러스가 있는데 요 삼각함수 변환 방법 있죠? 요거 갖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4번은 안 하는 거예요. 요것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삼각함수를 변화할 때는 2분의 n파이, 즉 90도의 배수,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걸로 바꿔준 다음에 요런 걸로 각을 바꾼 다음에 잘 봐. 첫 번째 n이 홀수이면, 즉 n이라는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요거. 여기. n이 홀수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바꿔준대요. 즉 n이 홀수이면 뭐가 돼? 변화가 있어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이렇게. 근데 반대로 n이 짝수이면, 즉 180도, 360도 이런 애들이면 이때는 사인은 사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대로, 탄젠트는 탄젠트대로 그대로 간다. 즉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보시면은 세타라는 각, 즉 우리가 변화한 거를 그냥 예각으로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냥 예각으로 가정을 하고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원래 있던 각 있죠? 원래 있던 게 속한 4분면에서의 처음 주어진 밑줄, 처음 주어진 삼각함수의 값에 부호를 붙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뭐냐면 하나 밑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7-2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요거를 그대로 연습을 좀 해볼게. 7-2번 밑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그치? 자, 요거 하나씩 다 바꿔볼게. 잘 봐. 하나씩 어떻게 가는지. 갑니다.
요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해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쌤이 말하는 계산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봐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자 코사인 4분의 3파이라는 것은 요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 얘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그지? 그럼 파이 마이너스 무슨 꼴이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을 파이 마이너스 x 꼴은 사인만 부호가 안 바뀌고 탄젠트는 코사인은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되냐? 마이너스 코사인 뭐라고 쓰면 돼? 4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바로 바꿔버리면 된다. 알겠니? 그 다음에 볼게요. 사인 4분의 9파이 있죠? 이 속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사인 4분의 9파이 보는 순간에는 사인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구나. 그럼 2파이는 주기 의미하니까 얘는 사인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됐니? 자, 다음에 탄젠트는 여기다 써볼게요. 탄젠트 4분의 7파이죠. 자, 그럼 탄젠트 4분의 7파이를 봤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되면 좋냐면 얘는 자 이렇게 해봐도 돼. 탄젠트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요. 그럼 4분의 7파이가 딱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2파이는 어차피 주기에 해당되니까 탄젠트도 파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기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2파이여도 똑같이 주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써지냐면 남는 게 뭐만 남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 남거든. 그럼 이거 음각 공식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바꿔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어때요?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변환 공식 같은 경우를 아시면 그 개념 플러스에서 했던 변환 공식 경우를 아시면은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외우라는 것을 외우면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에 이제 분모로 가볼게요. 분모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음각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다음에 사인 보시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5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음각 공식 쓰고 파이 마이너스 꼴로 바꾼 거야.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은 그대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바로. 됐니? 자, 그럼 이거 각각 계산해 볼게요. 4분의 파이가 45도죠.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됩니다. 얘는 얼마 돼요? 2분의 루트 2 돼요. 얘는 얼마가 돼요? 탄젠트 45도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얘는 60도죠? 60도니까 2분의 1 되고요. 얘는 30도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빠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답은 5번. 요런 식으로. 이거 빨리빨리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변환 공식 쓰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요건데 뭐 굳이 변환 공식 안 써도 되는데 요거 잠깐 볼래? 요거? 자, 요거 처리할 때는요 제곱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제곱을 가장 마지막에 하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죠. 여러분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잘 봐. 변환 공식을 배운 걸 만약에 쓴다 하면 자 90도 더하기 세타 꼴이니까 90도인데 홀수잖아요 얘가. 그죠? 자 홀수다 보니까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세타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90도 더하기 세타 꼴이니까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이 되거든. 그러면 2사분면에 해당이 되니까 원래 바꾸기 전 있죠. 바꾸기 전, 즉 사인에 해당되는 부호를 그대로 갖다 주면 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된다. 알겠니? 그럼 거기에다가 제곱만 해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랑 동일하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처리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봐봐. 사인 2분의 3파이 제곱하기 전에 걸 보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죠. 그럼 이거 변환 공식 쓰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라는 게 홀수니까 홀수는 반대로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꾸고 세타를 붙여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얘는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죠. 그럼 4사분면이니까 사인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값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바뀌기 전에 함수가.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하면 똑같으니까 얘도 결국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답은 1번의 답은 0이고요. 2번의 답은 2가 나올 거예요. 7-1번의 답이었어요. 됐지? 자, 마지막으로 3번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자, 아까 쌤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다시 볼게. 사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뭐와 같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다. 요거. 즉, 잘 봐. 여기에 써진 각과 여기에 써진 각의 두 각의 합이 몇 도인 거? 90도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두 각의 합이 90도. 그러면 여기 봐봐. 요거랑 요거 더하면 몇 도야? 90도죠. 10도랑 80도 더하면 90도예요. 그럼 이게 착착착 균형 있게 갈 거 아니야? 즉 이런 얘기거든. 얘를 바꿔볼게. 얘를 바꾸면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곱하기 전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인 80도인데 사인 80도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 10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즉 사인 제곱 80도라는 것은 니네가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사인 제곱 10도라고 보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기랑 여기의 각이 같아지죠? 그래서 요 양 끝에 있는 요 두 개를 묶으면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으면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도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되면 얼마예요? 무조건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 70일 때도 1이고 30, 60일 때도 1이고 40, 50일 때도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얘는 1이 만들어지는 쌍이 총 몇 쌍이 나오냐? 4쌍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4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와 변환 공식까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됐나요? 자, 정리 잘 하시고요.